네, 반갑습니다. 저는 핸드메이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아이디어스 운영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백패커 대표 맡고 있습니다. 김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아이디어스라는 서비스고 보통 여대 가면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거의 다 모를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 서비스 사용자의 90%가 이제 여성분들이거든요. 저희 서비스는 저희는 작가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핸드메이드 작가님들이 손으로 만든 거를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고요. 처음에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나고 나서 이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뭐 한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또 꿈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창업한 지는 한 5년 정도, 5년 조금 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 통해서 누적으로 한 600억 정도가 거래됐고 한 달에 이제 40억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작가님들, 이제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분들 작가님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뭐 서비스 소개할 때는 인생이 바뀌는 서비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는 뭐 저렇게 소개할 때 조금 낯간지러웠어요. 우리가 뭐 무슨 복권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로또 서비스도 아닌데 무슨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작가님들의 매출 데이터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뭐 공예를 하시는 분들의 연평균 매출이 1175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 못 버시는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공예인들의 평균이에요. 그 중에는 뭐 10억짜리 도자기 만드는 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작가님들의 평균은 뭐 물론 이것보다 굉장히 높고 그리고 상위 35% 100분 중에 한 35분 정도는 연간으로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금액이 한 5,400만 원 정도. 그리고 상위 5% 정도 되면 이제 평균 2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어요. 작년에 제일 많이 이제 정산해 드린 작가님이 한 6억 정도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지하철 타고 뭐 걸어서 출퇴근하지만 저희 작가님들의 인생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 와, 부자가 매달 나오고 있구나. 그런 거에 좀 더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거를 이야기할지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IR 자료를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IR 자료를 한번 어떻게 IR 하는지 소개해 드릴까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어쨌든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내가 왜 창업을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좀 느꼈는지 그런 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직장은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지금 카카오가 됐죠. 거기서 한 2년 정도 기획과 마케팅 했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으로 조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타트업에서 3년 정도 일하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투자 유치도 해보고 저는 그 회사가 제 마지막 회사라 생각하고 진짜 내 회사라 생각하고 나 뼈를 묻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일했거든요. 주당 한 120시간씩 주말 상관없이 평일은 평균 한 4시 정도 퇴근했던 것 같아요. 우리 스타트업이 굉장히 좋고 합리적이라는 걸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성과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 주더라고요.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정말 많이 물어봐요. 왜 창업하셨어요? 어떤 큰 뭔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창업하셨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그때 저는 약간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편집될 것 같은, 이게 또 동영상으로 나간다고 대표랑 싸우고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난 내가 비전과 동기를 가지고 사실은 창업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느꼈던 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은 대표의 이제 비전과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여기까지구나를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그러고 이제 나와서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생활 굉장히 오래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본금도 별로 없었어요. 100만 원 가지고 2명이서 창업했거든요. 이제 개발자랑 저랑 해서 제가 70만 원 내고 개발자가 30만 원 내서 이제 7대3으로 지분 나누고 창업을 했었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이 없다는 게 그때는 서럽기도 했고 너무 힘들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자신 있어서 창업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내가 망할 거라 생각하고 창업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나 창업하면은 한 달에 몇 억은 벌겠지. 그런 생각으로 저도 그렇고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창업하고 한 달 정도 거의 잠 못 잤던 것 같아요. 잠만 자면 악몽을 꾸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굶어 죽을 수가 있겠구나. 대한민국의 이 뭔가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창업을 했고 여기서 굶어 죽을 수가 있겠구나. 사회에 뭔가 실패자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하고 한두 달 정도 거의 맨날 쫓기고 칼에 찔리고 총 맞고 그런 꿈 꿨던 것 같고 거짓말은 아니고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맥이 이상한가 침대도 몇 번 바꿔보기도 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난로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 한 평 조금 넘는 그 소호 사무실에서 창업을 했거든요. 요즘 뭐 패스트5니 위워크니 굉장히 좋은 공유 오피스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 뭐 100만 원 가지고 법인 설립하고 나니까 한 40만 원 남았나? 그래서 20몇만 원짜리 월세 내고 이제 소호 오피스텔 뭐 좋게 말하면 소호 오피스텔 고시원 같이 생겼어요. 이제 양쪽으로 이제 방이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있는 거기서 11월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웠어요. 사실 너무 추워서 같이 창업한 개발자가 중간에 한번 화를 냈어요. 이제 너무 추운데 자기는 코딩해야 되는데 손이 얼어서 타이핑을 못할 정도다. 우리가 이 정도로 가난한 거 맞니? 아, 진짜 인간적으로 난로는 사서 일하자. 아무리 우리가 뭔가 비전과 뜻을 갖고 같이 일하지만 나 이렇게 일할 거면 나 못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아쉬웠어요. 그때 뭐 정말 뭐 자본이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뭐 생각하기에 와, 이 정도 열정이면 뜨거워서 안 추울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뭐 난로를 사달라고 하지? 그게 그때 조금 아쉬웠어요. 진짜 난로 살 돈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여유 있지가 않은데 근데 뭐 타이핑을 못할 정도라니까 뭐 난로 안 사주면 일 같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1월 초에 샀어요. 11월에 창업하고 추운 겨울 다 가고 그 결제하던 시점에도 약간 망설였던 게 기억이 나요. 조금 있으면 봄 될 것 같은데 이거 난로 사야 될까? 그래서 그 같이 창업하는 개발자는 뒤에서 이제 제가 결제하는 그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때 난로를 샀고 난로 사고 통장 잔고 그 찍힌 거 봤을 때 법인 계좌 통장 잔고가 7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때도 뭐 맨날 이제 악몽에 시달리던 때죠. 그래서 처음에 저런 뭐 핸드메이드 사고 팔고 뭐 이런 서비스를 만들자라고 그 회사를 세운 거는 맞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너무 그때는 급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유료앱을 많이 개발했었어요. 이제 모바일 앱 쪽에서는 그런 뭐 경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유료앱은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면 바로 매출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료앱들을 뭐 한 2주에 하나씩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뭐 앱뿐만 아니라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 아무리 좋은 앱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런 좋은 서비스가 있는지. 결국은 마케팅 활동 통해서 또 대중들에게 알리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앱은 2주에 하나씩 막 엄청 좋은 앱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마케팅할 비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뭐 또 절박했으니까 뭐 콜드 메일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마케팅 대행사들한테. 마케팅 대행사에서 돈만 받으면 마케팅 활동을 다 해주거든요. 저희는 그 돈이 없었으니까 일단 뭐 글로벌로 뭐 해외 마케팅 대행사들한테 뭐 무작정 메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다. 대신 우리가 굉장히 좋은 유료앱을 만들었고 유료앱이라는 게 판매되면은 바로 매출이 나는 거기 때문에 판매되는 건당 50% 수익 쉐어 해주겠다. 대신 마케팅 좀 도와달라. 그렇게 뭐 거의 굉장히 많은 곳에 메일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그 중에 프랑스에 있던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극적으로 또 연락이 돼가지고 그래 좋다 우리가 너네 글로벌 마케팅 도와줄게. 너네 앱을 보니까 또 뭐 잘 만든 앱 같고 이게 유료 앱이지만 사용자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해서 프랑스의 이제 마케팅 대행사랑 손을 잡고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뭐 일본 스토어에서 다 상위권에 유료 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위권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회사 이름이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백패커라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게 한국말로 하면 이제 배낭여행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창업할 때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처음에 창업할 때는 사무실도 없었어요. 그 소호 사무실 구하기 전에는 카페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카페에서 일을 하고 내일은 다른 데 가서 일하고 그때 생각했던 게 우리가 꼭 사무실이라는 뭐 고정 공간은 필요한 게 아니겠구나. 노트북만 있으면 우리가 사실 하는 뭐 IT 기반의 작업들이 뭐 장소와 상관없이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우리 나중에 창업하면 법인 만들면은 세계 여행하면서 일하자라고 해서 이제 백패커 배낭여행자라는 이제 백패커로 사명을 정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당연히 뭐 그런 걸 시도할 생각도 안 했고요. 근데 어쨌든 유료에 판매하고 몇 달 지나니까 뭐 매출이 또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2013년 6월에 2명이서 창업해서 그때는 디자이너도 채용한 상태였어요.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저랑 같이 창업한 이제 코파운더 개발자고 오른쪽이 이제 디자이너. 그래서 그때는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으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이제 여유가 생겼고 그걸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여행하면서 일해보자라고 해서 뭐 2013년 6월에 이제 인천공항 통해서 동남아 20개 도시, 동남아 20개 도시를 이제 여행하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일한 건 아니고 배낭 저기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배낭 하나 메고 배낭 하나에 뭐 옷이랑 노트북 다 짊어지고 거의 다 육로로 또 이동했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이제 태국 갈 때만 딱 비행기 타고 나머지는 뭐 라오스, 캄보디아 다 육로로 막 2박 3일씩 걸려가지고 국경 건넜던 것 같고요. 뭐 몇 군데 소개해드리면 여기가 이제 피피섬이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에요. 근데 이 쓰나미 때 이 섬이 전체가 다 덮여서 주민 3분의 2가 그때 실종된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섬인데 어쨌든 일몰과 일출을 뭐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악 트레킹도 하고 여기도 라오스인데 뭐 요즘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근데 5년 전에 뭐 갔을 때만 해도 정말 오지였거든요. 그 뭐 산악 트레킹을 해요. 또 트레킹 거기는 뭐 휴대폰 뭐 이런 것도 안 터지고 뭐 저녁에 계곡에서 씻고 와서 뭐 불도 모닥불 피우지 않으면 완전 새까만 그런 곳을 이제 산악 트레킹하면서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 트레킹할 때 소수민족 마을 지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미의 기준이 목이 얼마나 긴가 뭐 이걸로 판단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동네에서 제일 예쁘신 분과 그때 영광스럽게 사진을 찍었던 것 같고 여기도 라후 민족이라 고구려의 후예가 이제 뭐 태국 건너가지고 고산족 마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라후 민족에 있는 꼬맹이.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같이 그 창업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디자이너고 그 당시도 30 넘었죠. 네, 그 당시도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는데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해외 여행을 배낭여행을 처음 가봤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든 이 친구는 굉장히 신나했던 것 같아요. 막 밥집, 맛집 이런 거 혼자 다 검색해서 내일은 뭐 여기 가고 오늘 뭐 여기 햄버거가 맛있다더라 해서 막 싸우고 그런 거를 너무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도 옆 동네 가려면 이제 배를 타야 돼요. 옆 동네 가려면 이런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거든요. 사실 불편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저기 뒤에 있던 제일 뒤에 있는 친구가 저랑 같이 창업한 이제 쿠퍼 운더 개발자. 이 친구는 이제 이런 여행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배낭여행 한 번도 안 하고 항상 이제 가족들과 같이 럭셔리한 패키지 여행을 다녔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약간 표정이 안 좋죠. 네. 에어컨 안 나오는 뭐 숙소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된다. 에어컨이 안 나올 수가 있냐. 뭐. 그래서 디자이너는 뭐 어딜 가든 굉장히 좋아했어요. 뗏목 타고 막 이동하고. 그리고 또 앙코르와트에서 그리고 뭐 해변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태국을 뭐 거의 다 돌았는데 해변 따라가지고 웬만한 뭐 신혼여행지, 휴양지는 거의 다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놀러 간 건 아니었어요. 일하면서 이제 여행도 하자였기 때문에 뭐 공항 같은 데서는 공항 한 번밖에 이용 안 해봤지만 뭐 책 읽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카페 가서 뭐 베트남 카페 가서 이제 앱 개발하고 저는 뭐 마케팅 기획하고 디자이너도 디자인하고 그리고 뭐 비행기 탈 때 버스 탈 때 항상 이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엄청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또 떠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육로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원래 육로로 이동하면은 또 차비 들고 도착하면은 이제 숙소비 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이중으로 나가죠. 시간도 이제 아깝고 그래서 대부분 또 이렇게 슬리핑 버스 타고 이동했던 것 같고요. 한 12시간 저녁에 타서 한 12시간 있으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 다른 동네 와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동했던 것 같고 여기도 시판돈이라고 그 라오스 제일 끝에 있는 뭐 섬에 갔는데 걸어 다니긴 힘들어요. 이제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자전거로 다니면 훨씬 더 빨리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30 남았는데 이제 배낭여행 한 번도 안 해봤고 자전거를 탈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루 날을 잡고 가르쳐줬어요. 하루 날 잡고 이제 뒤에서 잡고 야 손 뗀다 손 뗐어 막 이거 하면서 이제 하루 종일 자전거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수영할 곳이 또 많거든요. 수영할 데가 많아요. 이제 뭐 라오스에도 그렇고 뭐 태국 뭐 이 친구가 또 수영도 못 해가지고 수영도 막 가르쳐주고 면허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30 넘게 뭘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도 트랜스젠더 쇼구나. 네. 옆에 계신 그 형님인데 저 뭐 왜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네, 비선. 그래서 16,000km 정도 이제 거의 다 육로로 다니면서 이제 일했던 것 같고, 뭐 일하면서 여행하면서 일을 많이 했어요. 유료앱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때 꼬박꼬박. 그래서 2013년 대한민국 앱스토어 이게 유료 앱을 제일 많이 판매한 회사로 이제 2013년, 14년 2년 동안 선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그 당시 먹고는 살만했거든요. 유료 앱들이 뭐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꼬박꼬박 팔리기 시작했고, 사실 유료 앱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지금도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약간 안정화됐었고, 뭐 3명이서 먹고 살기는 크게 지장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거 이제 이대로 뭐 안주하면서 내가 살지 아니면 원래 하려고 했던 그런 서비스를 시도해 볼지, 그런 고민을 이맘때쯤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유료앱 만들려고 우리가 창업한 게 아니니까 서비스를 시작해 봐야겠다. 원래 창업할 때 생각했던 그런 뭐 핸드메이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과 뭐 자본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또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뭐 또 마케팅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이제 자본이 들어갈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내가 그래도 어쨌든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좀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시작하면은 그게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좀 이런 지구력과 끈기력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내가 중간에 하다가 뭔가 포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걸 포기 안 하면은 내가 이 사업도 좀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기하지 않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자전거 국토종주를 계획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딱 봐도 체력이 엄청 좋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사무직으로만 뭐 일했기 때문에 엄청 저질 체력이에요. 그래서 국토종주를 미니벨로 자전거 가지고, 자전거를 또 새로 사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사무실 출퇴근을 할 때 예쁜 자전거 있어야 되니까 탔던 그 자전거거든요. 그리고 안 탄 지 뭐 굉장히 오래된 독순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뭐 녹도 조금 벗기고, 사쿠트리가 자꾸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미니벨로 자전거로 결국 국토종주를 계획했었고, 출발하기 전날까지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가지 말까? 막 이거 괜히 간다고 했는데 중간에 진짜 내가 못 해가지고 포기하면 어떡하지, 그런 뭔가 불안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그때 또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뉴스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면 태풍 올라온다는데 국토종주 뭐 그만한다 못한다 그러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전날까지도 고민했었는데 또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자전거 이제 KTX에 싣고 제 고향 이제 김해거든요. 김해시 진영역에 이제 KTX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음 이틀이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4일 계획하고 갔거든요. 그때 현충일인가 끼워가지고 뭐 주말이랑 이제 현충일 3일 쉬고 하루 휴가 내고 회사에 4일 일정으로 갔었는데, 처음 이틀이 너무 재밌었고, 그냥 그때는 뭐 중간에 맛집 나오면 내려가지고 밥 먹고 뭐 또 쉬다가 뭐 구경하다가 그렇게 자전거 탔거든요. 근데 이틀 지나고 이제 지도를 보니까 창녕 왔더라고요. 창녕, 경남 창녕. 여러분 잘 뭐 어딘지 모를 거예요. 이제 강원도 양양이 어디 있는지 경남 애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창녕이 어디인지 아마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튼 출발한 데랑 뭐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를 뭐 벗어나지 못한 곳이죠. 그래서 이틀을 그렇게 재밌게 탔었고, 그리고 지도 보고 이제 충격 먹고, 그 다음날 3일째부터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계속 자전거만 탔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남들보다 느렸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타야 된다. 그래서 남들 잘 때도 뭐 거의 동트기 시작할 때부터 무작정 달려가지고 이제 해지기 전까지 탔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뭐 여기까지 무조건 가야 돼. 목표를 정하면 이제 거기까지 무조건 갔어요. 가서 그 동네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약국 찾아가지고 파스 한 5개 달라. 그래가지고 숙소 가가지고 샤워하고 아니구나. 샤워하기 전에 이제 피나 치공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피자 한 판, 치킨 한 판 시키고 이제 샤워하고 온몸에 거의 파스 도배하고 잤거든요. 온몸에 파스 도배하고 피자, 치킨 다 못 먹죠. 다 못 먹고 이제 남기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남은 거 다 먹고 이제 또 출발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자전거 타고 다음 동네 가서 이제 파스 붙이고 4일 예상했는데 결국 5일 걸리긴 했어요. 5일 걸리긴 했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게 파스 붙이고 자는데도 조금만 뒤척거려도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만 뒤척거려도 잠에서 깼거든요. 잠도 거의 못 잤어요. 근육이 뭐 그 정도로 저는 근육통이 온 것도 태어나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백두대간 이하령 이제 중간에 건너야 되는데 여기도 뭐 5km 건넜던 것 같아요. 내가 자전거 타고 국토종주하는데 여기를 뭐 걸어서 건널 수는 없지.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긴 건넜는데 이때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릴 수 있구나를 이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거의 땅만 보면서 이제 페달을 이제 계속 쳤는데 땀이 뭐 비 오듯이 흘러서 그냥 계속 막 뭐 무슨 물을 쏟는 것 같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하령 건널 때 또 한번 고비 왔던 것 같아요. 그만하고 그냥 버스 타고 집에 갈까? 뭐 거의 울면서 이제 탔던 것 같고 결국 근데 건너긴 건넜어요. 그 국토종주를 하긴 했고 490km. 그래서 여기 저희 집 그때 제 자취방 뒤에 있던 양화대교였거든요. 서울 다 와서부터는 뭐 반갑습니다. 서울시입니다. 그거 보이고 나서는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안 쉬고 뭐 3일을 이제 자전거를 탔으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페달을 이제 저을 때마다 인상이 써질 정도로 그래서 거의 무릎 잡고 서울 도착해서부터는 무릎 잡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근육통 때문에 아파서 그만하고 싶고 그리고 뭐 저기 이화령 건널 때는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또 창피하기도 했어요. 국토종주 하는 분들은 뭐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 한 100m 밖에서 봐도 이제 국토종주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제 저분은 국토종주 하는구나. 쫄타이즈에 뭐 엄청 멋있는 사이클에 뭐 헬멧도 좋은 거 쓰고 저는 미니벨로 타고 갔었고 청반바지 입고 이제 뭐 7,000원짜리 반팔티 입고 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창피했던. 자전거도 녹슨 자전거 이제 정비해서 가서 솔직히 페달 밟을 때마다 삐걱 하는데 그게 같이 달리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 뭐 사소한 것까지도 그만두고 싶은 적이 많긴 했는데 뭐 어쨌든 꾸역꾸역 조금만 더 가면은 도착하겠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다음 내가 숙소 가서 쉴 수 있다. 그래서 그 조금만 더 타자 해서 490km 결국 중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창업한 지 회사를 법인을 만들지는 이제 5년 한 4개월 정도 됐나? 그래서 지금의 제 뭐 주위에 인맥들 네트워크들은 다 스타트업들 대표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도 같이 시작한 분들 많았죠. 그리고 4년 전에도 옆에 계셨던 분 많고 3년 전, 2년 전 지금도 또 굉장히 많이 또 창업하고 알고 지내는 분들이 많지만 너무나 많이 분들이 접으셨거든요. 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찾아와서 막 울면서 막 내가 요거 조금만 잘못 안 했더라면 안 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가슴이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5년 전에 창업해서 뭐 지금까지 또 꾸준히 성장하는 팀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가 뭔가 서비스가 잘 안 되거나 그랬을 때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만뒀을 때 실패하는 것 같아요. 창업자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포기했을 때 실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정말 힘든 상황을 제가 막 몇 년째 그 팀이 잘 안 되고 뭐 투자 유치도 안 되고 서비스도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그런 걸 몇 년째 버티면서도 뭐 끝까지 자기의 뭔가 비전을 가지고 해오는 팀은 결국은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뭔가 창업을 하고 뭐 목표를 가지고 뭐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은 한번 끝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뭐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믿기지가 않거든요. 꿈만 같고 저도 투자 한 20개 VC를 면대면으로 미팅해서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사업이 너무 작은 사업이고 니치 마켓이고 한국에서 규모를 만들 수 없다. 뭐 매출을 낼 수도 없고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다. 뭐 정말 험한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가 뭐 이커머스의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뭐 이 사업이 잘 될 리가 없다. 그래서 그 면대면 VC랑 면대면 20번 하기도 힘들어요. 다 거절당하고 뭐 창업경진대 다 떨어지고 뭐 TV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다 오디션 다 떨어졌어요. 굉장히 험한 말 많이 들으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하루하루를 내일만 모레만 그렇게 버티면서 비전을 조금 실행시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 때 뭐 이런 그림을 많이 보거든요.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항상 매 순간 편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창업의 뭔가 길이라는 게 이거 해결하면 또 다음 문이 열려서 다음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두 발 뻗고 잔 적 별로 없는 것 같고 항상 고민이 많았고 걱정거리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몇백억이 거래되고 한 달에 뭐 수십억이 거래되고 매출이 뭐 몇 억이 나도 그런 고민들을 항상 안고 사는 것 같은데 그 힘들 때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조금 더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뭐 창업을 한다면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셔가지고 뭐 1년 뒤가 됐건 3년 뒤가 됐건 5년 뒤가 됐건 또 뭐 이런 자리에서 저랑 만나서 또 웃으면서 정상에서 만나서 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혹시 궁금한 거 뭐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